네, 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고요. 통화정책 이슈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증시 쉬는 동안 대외 변수들 중 가운데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네. 이 과정에서 증시의 등락 상황 등도 있어 왔지만 가장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달러화의 가치가 완만한 오름세를 계속 이어갔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향은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기피 심리로 영향을 주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다소 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이 회의 내용에서 어떤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 등이 우선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달러화의 강세 영향은 오늘 국내 이 외환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는 또 연계되어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의 달러화의 완만한 상승세와 견주어서 본다라면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은 다우와 S&P 500 지수가 저희 연휴 첫날의 어떤 급락상을 만회하지 못했었지만 나스닥 지수에 대한 견고한 오름세가 있었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굴뚝주에 대한 어떤 주춤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주가 선전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미국 대선 관련 뉴스에서 가장 주목됐었던 것은 힐러리 후보의 어떤 건강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이와 연동되어서 최근 어떤 힐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문되는 어떤 점 등이 제기가 될 때 금융주와 헬스케어주들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이 같은 변화 등이 다소 좀 어떤 큰 의미까지를 부여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였다라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고비는 아무래도 미국 FOMC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22일에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실행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지난해와 올해의 어떤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명백히 다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첫 금리 인상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고용이었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물가 항목을 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되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비 0.2% 상승하면서 다소 좀 투자자들이 또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한 3주 전에도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 올해 월 평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0.2%씩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2% 상승이 도달하게 되는 시점은 11월 CPI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12월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이 그 기준으로 삼았었던 2%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9월 FOMC에서 인상 가능성의 근거는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물가를 이번 올해 단행될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당장 9월의 인상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과 그 다음의 스케줄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 속에 어떤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이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당장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앨런 의장의 어떤 그 현재 경기 평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미뤄진다라는 표현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전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결국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월 FOMC가 끝나게 되면 지난해와 비슷한 데자부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속에 어떤 시장에 대한 복원력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 복원이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9월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냐라는 점인데 이번 9월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고 네. 오히려 대선 직전에 어떤 발표될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그 힌트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12월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었을 때 바로 그 직전이었었던 10월 말 FOMC에서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었었다는 점이죠. 결국 그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 그 시점 역시 11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9월 FOMC에서의 내용은 상당히 상투적이고 어떤 평범한 어떤 경기 평가 내용 등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미국 FOMC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일본에서 BOJ가 열립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더 이상 어떤 카드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인해봐야 할 이벤트들 FOMC 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BOJ에서 나오는 내용 역시 크게 의견은 없을 것이다라 네. 보여지고요. 현재 정책금리 마이너스 0.1% 수준을 유지하고 양적 완화 정책 기조 자체는 계속된다.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돈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를 얻은 상태에서 더 어떤 그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어떤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루틴한 어떤 정책 기조 방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의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만큼 FOMC 이후에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조금 커져 있다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달 말에 오펙 회의는 정례 회의가 아닌 에너지 포럼인 만큼 네. 산유국들의 어떤 산유량, 어떤 공급량에 대한 어떤 조정 여부와 어떤 시장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등이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26일부터 9월 대선 후보, 미국 대선 후보 등에 대한 TV 토론이 시작된다는 그렇죠. 점을 감안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 등도 중요한 변수로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동향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텐데 화요일 날 4%, 오늘도 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는 모두 소멸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일단락됐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어닝 시즌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달 말쯤이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정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예상될 것이냐가 시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판단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과연 그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실적이 8조 원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기준해서는 애널리스트 사이에 상당히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소지 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다소 좀 주가의 흐름이 안정세에 도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최근에 어떤 시장의 반응은 지금의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보여가고 있다. 이 과정을 조금 시장에선 평가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으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런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우선은 시장의 포지셔닝 전략은 FOMC 결과를 확인한 후부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국내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 상황에만 대응을 해 나가시고 주 후반 들어서 포지셔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 이를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10월 장세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 통화정책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또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시장에 스토리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만 집중되고 개별주들의 어떤 수급과 센티가 많이 조금 무너진 상태인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가 복원 시그널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늘어나는 스토리에 과연 투자자들이 반응하느냐, 그것에 대한 반응 여부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그 기준을 삼아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접근 강도를 결정해 나가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 반등 염두한 대응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